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SNL 코퍼레이션의 중설 빌딩 관리 브랜드 샌디 에셋을 맡고 있는 김세윤이라고 합니다. 건물을 취득해서 소유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수많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어떤 건물주분은 내 상황을 처하고서는 건물주 못 해먹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건물을 관리하면서는 어떤 자산관리적인 분야보다도 시설 관리라든지 매입 매각과 임대차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을 모든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명도라는 분야는 사실 임차인을 내보내는 이 명도는 관리하는 분야 중에서 가장 임차인하고 극단적인 분쟁에 이르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명도가 어떤 이슈가 있었고 또 이 부동산의 점유 권리를 상실한 임차인들은 어떻게 명도를 시키고 여기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은 뭔지 또 임대인의 필요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명도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에 대한 사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명도에 대한 어떤 해결에 대한 솔루션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명도에 대한 이슈가 크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5년경 전후해서 명도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이 됐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쫓으려고 임대료를 일부러 안 받는다든지 계좌를 바꾸고 또 명도 소송이 민사 소송 중에서 가장 많은 사례를 차지한다든지 그리고 연예인들의 어떤 건물에 명도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부각을 시키면서 여론몰이를 했습니다. 그 여론몰이 끝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2015년하고 2018년 두 차례 걸쳐 개정이 됐습니다.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의 두 골자는 첫 번째가 계약갱신권, 그러니까 임차인이 한번 입주했을 때 계약을 10년간 보장해라 하고 두 번째가 권리금에 대한 보호 기회를 보장해라 였습니다. 이 두 가지 조항 때문에 건물의 명도에 대한 난이도가 정말 급격하게 올라갔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수많은 분쟁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이 만기가 됐는데 10년의 경과를 했거나 또는 임차인이 연체를 하거나 해서 중도해지가 됐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점유할 권리를 상실한 거죠. 이 상실한 임차인들은 사실 그냥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죠. 안 나갔을 때는 물론 협의를 통해서 내보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안 하죠. 협의를 안 하고 협의를 해도 그 협의를 번복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지는데 이런 임차인분들하고 협의를 하려면은 임대인에게도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카드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소전 화해 조서고요. 두 번째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고요. 세 번째는 잘 아시는 명도 소송,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제 집행입니다. 하나하나 보시면은 재소전 화해 조서는 풀이하자면 말 그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양자가 화해에 이르렀고 이를 조서로서 남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재소전 화해 조서는 사전에 협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 중에 하나인데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신규 임대를 할 때 스타트업은 신용조사를 할 수가 없죠. 새로 창업하는 분들이니까. 그리고 식당이라든지 또는 병원도 해당되는데 시설 투자가 굉장히 많은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임대차 그리고 유흥업소 같은 리스크가 있는 업종들 이런 업종들이 입주를 할 때 임대차 계약과 체결과 동시에 재소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 권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재소서의 집행 권한은 명도 소송을 해서 승소했을 때 그 판결문 효력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재소서의 조서는 법률 대리, 그러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당사자가 작성해도 됩니다. 그런데 건물주하고 임차인이 되시는 분이
판사를 대면해서 이걸 작성한다고 한다면 사실 임차 입장에서는 너무 꺼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무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보통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 비용은 임대인 임차인 각각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합하면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서 보통 책정이 됩니다. 이렇게 비용을 지급하게 되면은 화해 기일에 출석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보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게 정보까지 나오는 기간이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은 법원에서 재소사 조사라는 건 사실 판결이 아니고 양자가 합의했다라는 걸 법원에서 보증해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재밌게도 이걸 판사들이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법원은 그런 기능을 한 곳이 아니다 이런 어떤 취지로. 그래서 이것을 많이 해본 법무법인들은 이걸 잘 해주는 판사 찾아가거나 그 관련된 법원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하면은 소멸시효는 10년인데 이거는 계약갱신권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갱신권 현재 10년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작성해 놓으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한번 작성해 놨으니까 안심을 하고 더 이상 체크를 안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을 하게 되면은 계약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조서를 제작성을 해야 됩니다. 제작성해야 되는데 굉장히 번거롭죠. 왜냐하면은 계약갱신을 1년마다 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이거를 비용을 들여서 한다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서에다가 계약이 연장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 조서가 유효하다는 내용을 보통 기재합니다. 기재하면은 이 조서는 제작성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특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임대차 공간이 계약하면서 바뀔 수가 있겠죠.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경우에는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혹시 협의가 안 돼서 집행을 하는 경우에 집행관이 나왔는데 면적이 다른 겁니다. 재소사 조서는 50평, 실제 집행하는 면적은 80평. 이러면 50평만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집행을 안 합니다. 집행 안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임대차 공간이 면적이 바뀔 때는 작성을 다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전차인이 추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병원을 임대를 했는데 병원에 병원장이 오더니 나 에스테틱을 하나 할 건데 내 뭐 와이프 명의로 할 거다. 근데 전대차를 허용해달라. 사실 허용해주면 안 되는데 대부분은 그냥 허용해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허용해 주시면 이 전차인을 계약 당사자로 추가로 해서 재소설 조서를 제작성을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할 때 전차에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계약 단계에서는 임차인이랑 협의를 해서 우리가 재소설 작성합시다라고 협의가 됐지만 실제로 입주하게 되면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안 하려고 합니다. 본인한테는 절대 유리한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실무상으로는 계약서에다가 뭐 재소설 조서 작성을 7일 이상 경과해서 안 했을 경우에는 본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이렇게 조항을 넣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재소설 조서 작성을 안 했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할 때 서류를 다 준비해서 계약서 날인과 동시에 서류를 다 받아갖고 바로 법원에 접수를 해야 뒷말이 안 나오게 깔끔하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소서는 한번 작성이 되면은 임대인한테는 상당히 강력한 무기를 얻는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네, 두 번째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입니다. 이것은 명도 소송을 하셨던 분이라면 아마 익숙하신 단어이실 건데요. 내용을 해석하자면은 자, 내가 너한테 명도 소송을 진행할 건데 네가 제3자나 누구한테 현재 있는 점유권을 넘기면 안 된다라는 가처분을 해주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점유이전 가처분을 하지 않고 명도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임차인이 어떤 악의를 가지고 중간에 전대차를 한다든지 임차인을 바꿔버리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마지막에 판결문에 나와 집행하러 갔을 때 이것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굉장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반드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진행을 하지만
이게 절차상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필수적인 건 아니고 실무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는 이것을 명도 소송하고는 별개로 단독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임대료를 장기 연체를 했을 때 명도 소송까지 아니어도 뭔가 카드를 받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이 점유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정말로 나한테 소송을 걸겠구나라고 인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점유정지 가처분을 하게 되면은 집행관이 가서 개고장을 붙이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딱지입니다. 딱지를 딱 붙이는데 이거 눈에 잘 띄는데 붙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떤 평판에 대한 어떤 리스크도 좀 있고 또 굉장히 본인이 좀 압박을 받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랑 협의를 했을 때 훨씬 수월하게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효과적인 게 보통 명도소송 비용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에서 차이가 있는데 요 점유정지 가처분은 50만 원 내외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가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먼저 점유정지 가처분을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협의를 했는데 정말 협의도 안 되고 이 사람은 소송 이외엔 답이 없다. 그런 경우에 말 그대로 그때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점유정지 가처분은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아주 강력한 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비용은 생각보다 얼마 안 하고 효과는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명도소송인데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명도소송 진행해 계신 분 계신가요? 계속 좀 눈을 빛을 내시고 좀 보셨던데 그렇습니다. 명도소송은 사실 변호사한테 맡겨서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은 계약기간이 10년이 지나서 이 사람이 점유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명도소송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만 이 사람에게 남아있는 거는 권리금에 대한 회수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권리금을 협의를 하거나 권리금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건물주분이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변호사하고 상담을 해서 이것을 어떤 소송을 진행할 것이냐. 실무적으로는 두 소송을 둘 다 진행한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것은 비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300에서 500만 원 정도인데 사안에 따라서 금액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또 성공 보수가 그렇게 책정되어 그러진 않습니다. 대부분 성공 보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이들 있습니다. 기간은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인데 제 경험으로는 2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임차인이 악성이고 수많은 어떤 회피, 예를 들어서 송담보를 안 받아서 여러 차례 안 받아서 공시송달을 진행을 한다든지 또 증거에 대한 요구를 한다든지 유의권을 청구하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방해하게 되면은 계속 지연이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2월달하고 8월달에 휴정이 많은데요. 2월달은 여기 대해서 자리들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8월달은 법원도 이제 휴가를 갑니다. 이런 게 끼고 있다 하다 보면은 담당자 바뀌다 보니까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명도소송이라는 게 이 소송만 보더라도 상당히 지연될 수가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두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점유정지 가처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변호사들이 생각보다 일들을 잘 안 해주는 게 문제인데요. 어떠셨나요? 변호사분이 알아서 선택까지 다 하시셨나요? 네, 사기꾼은 아직 저 다행히 못 만나봤는데요. 네, 일단 이 명도소송은 명도소송에 대한 전문적인 법인이 아닌 이상은 변호사의 어떤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아래죠. 아까 말씀드린 성공 보수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비용도 사실 300에서 500만 원 정도를 거의 정형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신경을 별로 안 써요. 안 쓰고 사무장한테 맡겼다가 변론기회를 출석만 정도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건물주분이 어쩔 수 없이 촉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어떤 증거 요구나 뭘 제시를 했을 때 이게 대법원 사이트에서 전부 다 이렇게 조회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변호사가 알려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걸 확인한 다음에 변호사한테 알려준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계속해서 먼저 이렇게 푸시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변호사도 조금 더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명도소송에서는 법률대행의 적극적인 대응, 예를 들어서 기일을 지정하는 걸 좀 촉구를 한다든지 법원에, 그리고 기일이 좀 너무 지나치게 늦게 잡히게 된다면은 변호사 의견서를 좀 제출해서 좀 앞당겨달라 한다든지 이러한 요구들, 그리고 상대방이 뭐 고의로 법원의 어떤 증거 제출 이런 것들 지원했을 때 이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서 빨리빨리 이거 진행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소액 당사자인 임대인 쪽, 건물주가 이걸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더 지연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강제집행인데요. 강제집행은 명도소송이나 재소송의 조서의 결과로서 집행하게 되는데 이것을 저는 왜 카드라고 표현을 쓰냐면은 실제 카드라는 거는 집행하기 전에 협의하기 위한 카드인 거죠. 말 그대로 강제집행이 되는 순간이 와도 집행을 하지 않고 협의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생각보다 이 명도 대상 공간의 업종이라든지 면적에 따라서 비용이 정말 엄청나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비용이 이 뒤에 사례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몇천만 원 단위 그냥 나오는 경우가 많이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전부 다 법원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은 사실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명도소송을 많이 진행한 법인에서도 이 강제집행 비용을 임차인한테 부담시켜서 받아낸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명도소송에 갔을 때는 이미 양자의 합의가 안 됐고 또 굉장히 임차인이 열악한 상황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못 받아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 다 건물주가 부담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것도 한 2달 정도는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명도소송의 기간 말고 집행기간만 2달 정도가 더 소요가 되고요. 이게 집행이 된 다음에 이 물건들을 보관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 매각 또한 2달이 걸립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죠. 네, 그리고 비용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은 한 300만 원 정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명도소송 수임료에 포함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도소송은 다른 데서 하고 이것만 변호사한테 만약에 맡긴다 그러면 수임료를 요구를 하는 거죠. 법원 비용인데 법원 비용은 노무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2평 기준에 인당 10만 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이 얘기는 20평이면은 네. 2평에 인당 10만 원이니까 20평이면은 10명이 투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작은 공간에. 근데 물론 10명은 투입이 안 돼요. 가서 보면 5명 나오긴 하는데 책정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사침센터나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감안해 갖고 무조건 많은 인원을 책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운반비하고 보관비는 세트로 적용이 되는데요. 5톤트로 한 대당 50만 원, 그리고 컨테이너 한 대당 60만 원, 이게 거의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컨테이너는 이 보관료인데 3개월분 또 선납을 해야 돼요. 선납하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비용은 뭐 열쇠공이 와야 된다든지 사다리차가 온다든지 또는 유리창을 해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비용이 다 실비로 다 청구가 됩니다. 사례를 보시면은 대치동에 있는 건물이었는데 네, 면적이 130평이었습니다. 1층은 음식점, 2층은 사무실이었는데 이 건물은 애초부터 매각을 전제했기 때문에 임차인한테 매각하면 명도하는 것을 협의를 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소송의 조서를 저희가 작성을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건물이 매각이 됐기 때문에 명도를 통보를 했는데 명도를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여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을 했는데 자 그러면 개고장을 집행하고 나서 그때 이 비용들이 산출이 되게 되는데 네, 비용을 잡아보니까 한 2,300만 원 정도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생으로 어떻게 보면 법원에 내야 되는 비용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건물주분한테 협의를 제안했던 게 이 비용은 어차피 드는 돈이니까 이것은 임차인한테 잘 지급을 하고 그 플러스로 이주비 약간 명목을 약간 지급해서 3천만 원 맞춰서 여기서 내 보냅시다라고 설득을 좀 했습니다. 또 여기에는 물론 그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이 매매계약에는 6개월 내에 임차인들을 명도하게끔 되어 있는데 물론 명도를 못한다고 해도 뭐 계약은 조금 세지한다라고 저게 특이하게 넣어놓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또 매도인을 찾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 3천만 원 정도를 협의를 시작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협의가 돼서 내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매각을 전제로 한 건이어서 그런데 만약에 매각이 아니고 계속해서 보유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먼저 이 기간, 통상 2개월에서 4개월에 걸린 이 기간 동안에 임대료 관리비가 그대로 손실을 발생하겠죠. 이 기회 손실을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를 예를 들자면은 1,870만 원이었으니까 석 달로 보면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손실 발생이 될 수가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 철거 원상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당연히 임차인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차인이 이거를 당연히 안 할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비용을 잡히는 거죠. 양쪽으로 합하면 1억 이상의 비용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이 되는 순간이 왔을 때 가능하면 이때 이 카드를 들고 협의를 해서 임차인을 자진 명도시키는 게 가장 또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권리금에 대한 이슈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상가임대조합이 개정된 이후에 판결 사례들을 보면은 자 명도 소송을 하게 되면은 임차인 점유권이 없는 상태라면은 명도 소송해서 대부분 다 승소는 합니다. 나가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 2016년에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은 임차인이 27년간 사용을 했어요. 약국이었는데 임대인이 본인이 이제 사용하겠다고 해서 계약 해지 통보했는데 임차인이 이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보고서는 명도를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소송이 붙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명도 소송을 승소했지만 임차인의 권리금의 보호 기회를 임대인이 방해했다고 보고서는 권리금에 대해서는 지급 명령이 나왔습니다. 지급 명령이 나왔고 나머지 2016년, 2017년 사례 전부 다 권리금에 대해서 지급 명령이 나왔던 거죠. 사실 제가 건물주를 대행해서 일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처음엔 정말 뭐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전 정권에서 법규가 많이 바뀌었고 거기에 대해서 판결 사례를 통해서 이 바뀐 법에 대한 어떤 뭐랄까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식의 어떤 판결들이 많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도 소송과 권리금 소송은 완전히 결련 관계가 없는 별개 소송을 봐야 되고 실무적으로 두 소송을 지금은 같이 진행을 합니다. 같이 진행을 하니까 수임료도 별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자가사의 목적이거나 신축을 목적으로 임차인을 무조건 내보내야 되는 상황, 후속 임차인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이게 자칫하면은 권리금 회수 방해로 간주가 돼서 여기에 대해서 지급한 판례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내가 명백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권리금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먼저 파악을 해서 사전에 전략적으로 정비해서 협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임차인이 그러니까 점유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임대인이 우위에 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멀쩡한 임차인이 있는데 나의 필요에 의해서 임차인을 내보내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축하고 리모델링이 될 겁니다. 그런 경우나 자가 사용이 될 건데 그런 경우라면은 사실 임차인을 내보낼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합의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합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돈으로 다 어떻게 보면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데 여기에서도 한 가지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1년 이내 단기간이 아니고 2년 이상의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임차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명도에 대한 타이밍을 발견해서 포착해서 명도 비용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단기 명도부터 알아보면 이건 대형 빌딩에서 보통 많이들 진행을 하는데요. 진행하다 보니까 건물의 평판 리스크라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어떤 협의가 가장 또 중요한 이슈가 되고요. 그래서 임차인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신뢰 관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구축을 하고 임차인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면서 보상 계획도 제시를 합니다. 그 보상 계획이라는 게 뭐 권리금을 보전해 준다든지 영업 손실을 보상해 준다든지 이주비를 지원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물론 당연히 한꺼번에 제공하지는 않고요. 여기서 단계별로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 만에 명도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 보상안에 대해서 다 적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차별화해서 임차인의 잦은 명도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들을 합니다. 네. 그리고 조기 명도가 됐을 때는 또 추가적인 어떤 보상도 제한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거를 사실 저희 어떤 중소형 빌딩의 건물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는 사실 못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법무법인에서 전담 변호사가 배치가 되고 이 변호사가 말 그대로 임차인 하나하나 다 만나가면서 상대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협의가 이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애초에 명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데 중소형 빌딩으로 봤을 때 이게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실무적으로는 자, 첫 번째로 임대료 관리비 연체 관리를 중단해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임대료 관리비 연체했을 때 그 해지 요건이 3개월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건 연속해서 3개월이 아니고요. 3기에 이르도록 연체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임차인이 1월달에 연체하고 12월달에 연체하고 올해 다음 년도 올해 6월달에 연체했다 그러면 이게 3개월이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임차인들을 보면은 한 달이나 두 달을 항상 상시적으로 연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기간이 좀 오래됐다 보니까 본인도 헷갈리는 겁니다. 헷갈리고 이런 것 특징은 뭐냐면은 임대료는 좀 하순위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아예 3개월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해지 통보를 합니다. 해지 통보하고 해지 통보와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점유전입리 가처분 바로 집행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걸러주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하고 그 리테일 같은 경우면은 재입주에 대한 옵션을 좀 드립니다. 자, 지금 이따가 들어오시면은 새 건물에 임대 조건도 물론 사전에 협의해야 되겠지만 잘 맞춰주고 또 본인이 네가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점포를 팔고 나갈 때 권리금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재입주를 권유를 하는 거죠. 나갔다 다시 들어와라. 재밌는 거는 보통 기간을 한 3, 4년 보게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안 들어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입주도 좀 많이 권유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아닌 경우에는 그 점포 자체를 매수를 하는 겁니다. 매수를 하는데 어차피 권리금은 줘야 되니까. 다만 임대인이 어떤 목적에서 명도를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권리금을 과도하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에 대해서 적정한 시장가나 그 밑으로 협의하려면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매수인을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한테 얘기를 해서 저것 좀 한번 건물 살 수 있는지 한번 의사타진을 해보자. 그렇게 했을 때 의외로 권리금 조건이 맞으면은 내 점포를 팔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어차피 나중에 시간이나 비용을 들기보다는 이런 경우를 통해 갖고서는 아예 매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공실로 두거나 또는 뒤에서 말씀드린 임대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갱신권을 그대로 보장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원 1을 전부 다 명시해서 협의가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재소살 조서를 다시 작성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임차인의 재무 현황은 뭐 로컬 중개인이나 또는 현장에 계시는 어떤 상주하는 분들을 통해서 재무 현황 수시로 좀 파악을 합니다. 하면은 이분들이 계약 만기가 될 때마다 사실 돈이 급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적정한 정도의 보상금을 제시하면은 의외로 나가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게 되게 되면은 생각보다는 명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그래도 관건은 명도에 대한 비용은 무조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례인데요. 이 첫 번째 사례는 강남구 학동에 있는 물건이었는데 연면적이 1200평 정도였고 대지 면적이 300평 정도였습니다. 규모는 4층짜리 빌딩이었는데 자, 이거를 2018년도에 320억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매수의 목적은 4년이 경과 후에 신축하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매수했을 때 공실률이 80%가 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 커피빈이 4억을 쓰는 건물이었는데 커피빈이 1층 매장 남겨놓고 다 철수를 했기 때문에 전부 다 공실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4년 동안 이걸 비워둘 건가? 비워둘 수가 없죠. 비워둘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임대를 채워야 되는데 자, 그럼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그 전에 사전에
매매 계약 당시부터 현재 임차인 커피빈에 대해서 사전에 명도를 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명도를 협의하고 그러고 나서 재건축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서 여기서 재소산 조서를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신규 임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시세보다는 낮춰야 됩니다. 왜 낮춰야 되냐면은 저희가 목적으로 한 거는 오피스 임대인데 오피스 임대의 이전 수요를 저희가 흡수하려면은 시세가 더 낮아야 올 수가 있겠죠. 저희가 80% 정도로 임대 시세 낮춰서 마케팅을 했고요. 지상은 오피스 업종을 진행을 했고 지하는 기존 시설물이 스튜디오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창고하고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가 유치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대한 시설 투자를 못하게 한 거죠. 나중에 분명히 이슈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베네핏으로는 뭐 원상복구 비용을 면제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제공을 했고요. 이게 모든 그 협의가 되면은 모든 임차인에 대해서 전부 다 재소산 조서를 다 작성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협의할 때 이렇게 하고 나중에 명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모든 협의는 다 종이 조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저희가 보장할 수 있는 카드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운영하다 보면은 저희가 계약 기간을 한 3년에서 4년 정도로 봤기 때문에 중간에 나가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기한 잔여 기간까지 남아 있어라. 왜 그러냐면은 4년 계약인데 뭐 2년이나 3년 있다 나가게 된다면 1년은 그냥 놀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는 수용을 안 했지만 간혹 후속 임차인을 데려오신 분들이 계세요. 사무실이지만 이 사무실이 딱 1년만 단기를 쓰고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단기 계약을 해갖고 이런 분들은 뭐 명도 조건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하는 전제 하에 저희가 받아줬던 거죠. 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협의가 되면은 다시 다 재소산 조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나중에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명도가 시점이 되면은 6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저희 해지 통보를 합니다. 해지 통보를 해서 명도에 대해서 계속 리마인드를 해주는 거죠. 나가라는 거죠. 이제 해지 통보가 그러니까 명도될 시점이 됐으니까. 그리고 계약 만지 3개월 전에 만약에 조기에 나가겠다 이런 거는 다 수용을 해주고 3개월치 임대를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고 이거는 다른 임차인에도 같은 조건을 적용을 저희가 해서 가능한 조기 명도를 유도를 했고요. 그리고 임차인이 조금 버틸만한 것 같다 싶으면은 여기서 뭐 이사비라도 좀 지어주면서 나가라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22년 말에 모두 다 명도가 됐고요.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사례는 저희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설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임대차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명도가 됐는데요. 자, 두 번째 사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신당동에 있는 건데 신당동의 연면적이 한 400평 좀 넘고 대지가 130평입니다. 6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이거는 상속을 받아서 취득을 했고 건물이 워낙 낡았기 때문에 이거 신축하려는 겁니다. 이슈가 뭐냐면 저층부에 리테일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상층부에는 소형 오피스인데 굉장히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는 업체 중에는 역학협회 뭐 이런 업체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거를 장기적으로 명도한다고 해도 처음에는 굉장히 좀 난감하긴 한데 전략을 어떻게 세웠냐면은 1층에 식당이 있었는데 이 식당하고 명도를 협의하기 전에 일단은 건물주가 재건축 계획이 있다라든지 명도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들은 절대 오픈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을 오픈한 순간에 임차인들이 집단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집단 명도가 되게 되는데 이러면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단은 식당부터 접근을 하되 모든 것을 오픈하지 않고 그래서 식당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매수 협의를 한 겁니다. 주변의 중개를 통해서 이 식당을 살 수 있는 사람을 저희가 가장을 해갖고서는 협의를 한 거죠. 그래서 식당이 마침 또 동의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권리금이 물론 들어갔지만 시장가에 준하는 정도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내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내보내고 그러고 나서 이 공실이 됐으니까 이건 어떡하느냐 4년 동안 비워둘까? 아니면은 1층인데 이건 채워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채워놨는데 세 번째 보시면은 1층을 단기 임대로 했던 겁니다. 단기 임대는 보통 1년 이내, 6개월 이내의 계약인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 대상이 아닙니다. 아닌데 여기에는 이게 단기 임대라는 그러한 계약서로 작성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일시 사용이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시 사용에 대한 특약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갱신권을 행사가 불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증금은 소액으로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월세는 선불로 받아야 됩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영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선불로 안 받으면은 연체 안 하고 시설을 없기 때문에 그냥 나릅니다. 그냥 도망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해서 유지를 했습니다. 보통 가스 매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대해서 의류 판매라든지 소매점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단기간 팔고 나가는데 뭐 어떤 분들은 계약 연장을 계속해서 1년 정도 계셨던 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했고요. 그 다음에 1층에 이제 부동산이 있었는데 1층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재입주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들어오면은 어떤 조건에 어떠한 좋은 자리를 좀 약속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권리금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걸 설득을 해갖고 1층에 대해서도 재입주협의가 된 상태인 거죠. 그러고 나서 오피스를 명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말만 오피스지 근생하고 다를 것 없는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인데 일단 여기에서도 10년이 경과해서 계약 갱신권을 상실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나가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베네핏을 준 거는 당연히 원상 복구는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명도 직전에 3개월 동안 임대료는 받지 않겠다. 중개수수료도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은 지금 명도수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은 이렇게 통해서 재수산 조정 작성을 해서 끌어오는 훨씬 더 이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협의를 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체 관리도 싹 다 중단했습니다. 싹 다 중단해서 여기에서 상습적 연체하거나 지연하시는 분들은 3기가 됐을 때 정말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통보를 해서 먼저 이제 사전에 명도를 시켰던 거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명도 시점 됐을 때는 하나 둘씩 명도가 됐는데 그래도 쉽지 않았던 게 여기 건물주분은 임차인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이 건물주분은 병원에 의사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병원을 알아내서 진료를 받는 걸로 가정을 해갖고서는 거기서 보상금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분이 너무 놀라신 거죠. 진찰하고 있는데 갑자기 권리금이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사무실이고 모든 걸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권리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무실에. 그런데 저희가 다 거절하고 명도를 시켰더니 저한테 우편물 하나 보내왔는데요. 그 우편물 열어보니까 역학카피였는데 열어보니까 여자 머리카락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본 친구가 결혼을 굉장히 늦게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협의를 하고 뭔가 다 계획을 세워도 실제 명도하는 순간이 됐을 때는 이게 아무래도 돈에 걸리는 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떤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요. 또 이것을 너무나 강제적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극단적인 감정적인 대립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8분 능선까지 넘어왔다고 한다면은 여기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금전적으로도 보상을 해줘야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어떤 금전과 시간을 또 아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이 내용들은 사실 제가 다 드린 말씀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명도를 어떤 계략적으로 될 것이다 또는 어떤 법률 대리인의 말만 듣고 접근했다가는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크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명도를 하게 됐을 때는 예산이라든지 기간, 명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생각보다 또 쉽게 명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자료를 저희한테 메일 요청해 주시면 다 보내드리니까 한번 보시면서 혹시 지금 명도 때문에 고민이 되시거나 한다 그러면 많은 어떤 자료 활용이 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 내서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